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작성하다가 모르는 부분만 특정해서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진행한다면 소송 비용도 역시 아낄 수 있을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나홀로 소송을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한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송 업무를 하다 보면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변호사의 조력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 법에 정해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용어나 법률 절차가 너무 어렵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가이드만으로는 적절한 소송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낭만로이어에서 나홀로 소송 방법 시리즈 영상을 통해 나홀로 소송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원고로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영상을 통해 저와 함께 소장 작성 과정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면서 소장 작성을 해보시죠. 우선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상가 임대인 홍길동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동안 주지 않았어요. 임차인과의 신뢰관계가 깨져 임차인을 내보내는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사례에서 상가 건물주 홍길동은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용자 등록, 즉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 들어가려면 아이디를 만들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5년 1월부로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가 전면 개편되었는데요.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 씨는 네이버에 전자소송 사이트를 치고 전자소송 포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용자 등록을 누르고 개인정보를 입력했어요. 화면을 보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동 씨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니 인증서를 등록하라고 하네요. 얘를 누르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아이디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소송 사이트 나홀로 소송 탭에서 소장을 작성한 후 저장해보기입니다. 홍길동 씨는 이제 홈 화면에서 아이디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혼자 소송을 하기 위해 상단 화면에 있는 나홀로 소송을 누르고 소장 작성을 눌렀습니다. 소장 작성을 누르니 실제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라고 안내 화면이 뜨네요. 하지만 나홀로 소송 탭의 경우 보다 정보 전달 내용이 많고 나홀로 소송 탭에서 소장을 작성한 경우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서류를 제출할 때 나홀로 소송 탭에서 작성한 소장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홍길동 씨는 얘를 누르고 나홀로 소송 탭에서 소장을 작성해 보기로 합니다. 홍길동 씨는 나홀로 소송 탭을 누르고 참고사항으로 기재된 민사소송 유형 또는 문답형 사건명 검색을 살펴본 후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건물 명도 소송, 즉 건물 인도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화면과 같이 건물 인도를 누른 다음 관할법원 탭에서 관할법원 찾기를 누른 후 어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 고르게 됩니다. 화면상 안내에 나와 있듯이 민사소송은 보통 피고, 즉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하라고 되어 있네요. 홍길동 씨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집 주소 중 서울 강남구를 치자 바로 관할법원을 알려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네요. 다만 건물인도 소송 관할은 피고 주소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도 관할법원이 됩니다. 만약 해당 건물이 강북구에 있다면 서울 북부지방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홍길동 씨는 그 다음으로 소가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를 클릭한 후 선정해야 합니다. 보통 금전소송의 경우에는 청구 금액, 즉 내가 1억 원을 빌려줬다면 그 소가가 1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이런 금전소송과 달리 명도소송의 경우 소가 산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계산식을 눌러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좀 복잡하기 때문에 소가 계산 방법은 별도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가를 입력했다면 그 이후로 등록하기를 누른 다음 계속 작성을 합니다. 다음에는 당사자, 즉 원고, 피고 정보 입력하기네요. 피고 정보까지 입력해준 다음 당사자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는 청구 취지 작성입니다. 작성 예시를 누르니 건물 전체에 대한 인도 청구, 건물 일부에 대한 인도 청구 예시가 다르네요. 홍길동님과 상대방은 건물 전체를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건물 전체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선택하고 등록을 합니다. 다음에는 청구 원인 작성입니다. 홍길동님은 건물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청구 원인에 기재해야 되는데요. 작성 예시가 법원에 나와 있긴 하지만 워낙 사안마다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시는 참고할 뿐이고 홍길동님의 사안에 맞게 작성해야 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3개월에 걸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3개월에 걸쳐 차임 지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구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청구원인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사실은 좀 비법률 전문가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나홀로 소송 중 청구원인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도움을 이 부분에 한해서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입증 방법을 기재할 텐데요. 법률인도 소송에서 필수적인 서류를 기재해 줍니다. 법률인도 소송의 필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갑질 1호증 임대차 계약서고요. 갑질 2호증 건물 등기부 등본, 세 번째로 갑질 3호증 피고가 스트 3기 3번에 걸쳐서 3개월에 걸쳐서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통장 내역 같은 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계약 해지했다는 내용 증명, 계약 해지 이사 표시가 들어가는 내용 증명 역시 증거로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물인도 소송 첨부 서류로는 첫 번째로는 소장 부복, 두 번째로는 인지행 및 송달료 납부서. 다만 전자소송으로 인지행 및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축물 대장 및 토지 대장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지 때 송달료도 자동으로 계산하기를 누르고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동의도 눌러줍니다. 정보수신을 눌러야 법원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핸드폰을 통해 정보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작성이 다 되었는데요. 작성 완료를 누르면 화면과 같이 완성된 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은 전자소송에 저장되기도 하죠. 그리고 해당 내용을 출력해 두셔도 됩니다. 자, 이제 나홀로 소송 탭에서 소장을 다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실전에 들어가 봐야겠죠? 세 번째로 전자소송 사이트 서류 제출 탭에서 실제로 소장 제출해 보기입니다. 다시 전자소송 포탈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서 서류 제출 탭으로 간 다음 민사 본안을 누르고 그 다음 화면에서 소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보듯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나홀로 소송에서 작성한 정보를 가져오기를 눌러서 가져오면 됩니다. 이후 당사자 작성을 누르면 이미 작성했던 사건 기본 정보가 그대로 입력되게 되는데요. 등록을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만 명도 소송의 경우에는 속가 구분에 금액, 토지 등의 평가에 둘 중 아무 것이나 눌러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보면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원인도 기존에 나홀로 소송 탭에서 입력했던 내용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대로 기재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입증 서류 및 첨부 서류를 전자소송 사이트에 직접 업로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입증 서류와 첨부 서류까지 다 첨부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최종 문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소송비용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전자소송 사이트 소송비용 납부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휴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소송비용 납부를 안 해도 나중에 법원에서 인지송달료 얼마 법원에 납부하세요 라고 이제 보장명령이 나온 경우 그때 납부해도 되니까요. 우선 다음으로 가기를 누른 다음에 소장을 먼저 제출해도 됩니다. 그리고 문서 제출을 누르면 실제 법원에 소장 제출이 완료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제목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나홀로 소송하는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작성하다가 모르는 부분만 특정해서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진행한다면 소송 비용도 역시 아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체 모든 걸 의뢰한 경우에도 내가 전자소송을 더 잘 다룰 수 있고 내가 전자소송 사이트와 친근하다면 변호사가 잘 하고 있는지 내가 말한 거를 잘 전달했는지 내 사안을 보다 면밀하게 볼 수 있겠죠?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전자소송 사이트를 혼자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